반갑습니다. 네, 제가 처음 여기 오자마자 책 냄새가 물씬 풍겼던 게 기억에 남거든요. 학예사님, 학예사란 직업은 어떤 걸까요? 학예사란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전시를 기획하거나 작품이나 유물을 수집 관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전시의 의도를 관람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나 문화행사를 기획하는 일 등을 합니다.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가 됐을까요? 각자 계기는 다를 텐데요.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박물관에서 현장 강사를 했던 것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발굴 체험 교실 이제 현장 강사였는데 막 일을 하는 것이 그냥 마냥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그 전시를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이러한 관심이 이제 직업으로 커온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누군가에게 제가 아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걸 좋아했던 편이에요.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마냥 기분 좋게 돌아오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진학 중에 제가 우연찮게 어느 사립 박물관에서 그 인턴으로 근무하면서 교육 강사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 자신은 좀 신나고 재밌었던 경험이어서 그때부터 제가 이 일에 좀 흥미를 두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건축학과 학부생 시절 때 박물관 건축이라는 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 공간 안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서 일하는 사람은 누굴까 찾아봤을 때 학예사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계기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학예사가 된 계기는 대중에게 역사를 유물을 통해 전달하는 박물관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은 대표적으로 대중성과 공공성을 지닌 문화 공간입니다. 따라서 박물관에서 전달하는 유물과 역사는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것입니다. 따라서 학예사가 그 박물관에서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역사와 메시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학예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어릴 적에는 박물관에 오면 너무 어둡고 캄캄하고 이게 어떻게 썼는지도 모르는 유물들이 있는 곳이라는 조금 지루한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제 제가 미술사를 전공을 하면서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떤 이런 유물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전시만 되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런 유물들을 정말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껴서 학예사라는 직업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학예사의 매력이 어떤 점이 있는지, 또 이 일을 하면서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학예사의 매력이라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일반인들에게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전달하는 역할이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전공한 전공 분야에 대한 전시를 준비를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이제 저희가 이 한양대학교 박물관에 있다 보면 이슬람 캘리그라피, 가곡, 컴퓨터의 역사 등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을 전시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학예사들은 사실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내용적인 부분 또 전시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그걸 전달하는 소통의 역할이 학예사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은 항상 어떤 새로운 분야를 조금 공부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다른 박물관들 중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전시들을 하고 있고 또 대중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시, 교육의 경험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민하는 게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는 한양의 인물이라는 전시를 매년 기획하고 있는데요. 이 전시는 가장 자랑스러운 한양인을 선정을 해서 그의 업적을 기리고 그다음에 재조명하는 전시입니다. 그래서 인물 전시이다 보니 그 유가족분들이 가장 귀한 유물을 기증이나 대여를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보답을 이제 전시로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안고 전시를 준비를 하게 돼요. 근데 전시 오픈을 하고 나면 그분들이 오셔서 전시를 보시고 고맙다라든지 아니면 평가가 높을 때, 전시의 평가가 높을 때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한양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오셨을 때 한양의 역사나 그다음에 애교심을 좀 가질 수 있었다라는 전시 평가를 들었을 때 이 일에 가장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학예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과 그리고 또 전공 과목이 따로 있을까요? 전공 과목은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뭐 민속학, 건축사, 미술사, 문화예술, 경영, 문화인류학, 역사학, 역사교육 등 저희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이제 학예사를 준학예사랑 정학예사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학예사 시험을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에 소정의 실무 경력을 갖추면 이제 학예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수와 그리고 또 만족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나라 학예사들은 대부분 국공립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좀 준하는 월급을 받는 편입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업무 만족도를 여쭤보신다면 그거는 이제 저희가 다 원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만족도가 꽤 큰 편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람객분들과 소통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자신도 배우고 또 성장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많은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박물관들을 찾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도 이런 학생들의 수요와 이런 관심사에 맞춰서 즐길 거리와 볼거리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역사 분야의 딱딱한 박물관이라는 편견과는 달리 요즘 들어 이제 다양한 주제의 박물관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뭐 항공이라던가 생활사, 한글 이런 분야의 박물관들이 생겨나고 있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박물관에 꼭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찾아보기를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번 쌓아보고 본인이 원하는 적성이나 진로는 어떤 것인지 좀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한양대학교 박물관도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학예사님들께 좋은 말씀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네. 한양대학교 박물관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사실 학예사라는 직업이 저한테는 생소한 직업이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보고 듣고 만나보니까 학예사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네요. 오늘 만나본 직업은 한양대학교 박물관의 학예사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학예사의 꿈 키워보세요. 그럼 안녕!